안녕하십니까. 송국거래 홈스토리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9월 1일 인사드립니다. 요즘 정치권의 화제는 전직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현 야당 대표 이재명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사법 위기가 현실화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10월에 1심 재판 2개가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야당 사정이. 그리고 문재인 전주지검의 뇌물죄 사건 아주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지금 문재인 특미까지 온 것이 아니고 이미 문재인을 향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 문다혜시 제주도 별장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재작년 2022년 8월 2일자 제주일보 기사 그리고 그 날짜 조선일보 기사 그 다음 날짜 이데일리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죠. 자, 먼저 제주일보 재작년 2022년 8월 2일자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일보 기사 제목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제주서 여름 휴가. 자, 제주입니다. 2022년 8월 2일입니다. 날짜도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사 내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소한의 경호 인력과 함께 제주도에 도착했다. 그리고 지인의 말을 빌어서 제주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 묵을 예정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기사가 실려 있죠. 자, 그 다음 기사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그날 오후에 인터넷판에 실린 기사입니다. 2022년 8월 2일 오후에 제주도 휴가 간 문 부부 해수욕장 방문,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까지 게재를 했는데 탁현민도 동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현민도 동행. 탁현민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 의전 비서관이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때 히말라야 트레킹 갈 때도 같이 가고 했던 그 탁현민도 제주도에 동행했다. 여름 휴가 2022년 여름 휴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부부가 선글라스를 끼고 반바지 차림의 사진도 같이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은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제주에서 거주하고 있다. 자, 제주도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탁현민이 이후에 SNS에 본인이 찍은 문재인 여름 휴가, 제주도 여름 휴가 사진을 게재를 합니다. 자, 다음날 기사,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다음날 이데일리 기사 내용은 문 부부, 제주도 휴가에 탁현민 동행, 그리고 고민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고민정도 같이 동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진에는 찍히지 않았지만은 고민정이 문재인 정부 때 대변인 했죠. 그 날짜 페이스북에 바로 그 날짜 언론 보도가 된 그 날짜 페이스북에 그 문재인은 8월 1일 날 갔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자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제주도를 찾았다. 오랜만에 제주를 찾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 김정숙 그리고 경호원뿐이 아니고 탁현민, 고민정을 비롯해서 몇몇 과거 청와대 참모들과 제주도에 여름 휴가를 갔는데 2022년 8월 왜 그게 지금 논란이 될 수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기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직 다른 언론에서 여기에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어서 어제자 조선일보 보도를 하나 소개를 드리죠. 어제자 조선일보 보도 바로 어제입니다. 검찰 문 전 대통령 딸 소유 제주도 별장 압수수색. 자, 제주도 별장 압수수색을 합니다. 딸 소유. 문재인 딸이면 문다혜씨죠. 전주지검이 그제 문다혜씨 주거지 서울 부암동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고 동시에 제주도 별장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문다혜씨의 제주도 별장이 있었다는 거죠. 제주도 별장을 압수수색했는데 한림업 협재리 소재입니다. 그 바닷가 해수욕장이 있는 것이죠. 한림업 협재리 소재의 문다혜씨 소유 제주도 별장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 별장을 구입한 경위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서 별장을 구입했는지 그거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료를 확보를 했다는 거죠.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별장의 원소유주가 송기인 신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멘토 이렇게 불렸고 노무현, 문재인 이 두 사람과
아주 친분이 깊은 신부죠. 송기인 신부로부터 문다혜 씨가 샀는데 이게 2022년 7월입니다. 2022년 7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2022년 8월 1일에 문재인 일행이 제주도를 갔다고 했죠. 그런데 그 바로 한 달 전쯤에 이 문다혜 명의로 별장을 샀습니다. 이 한림업 특별히 별장을 사서, 그럼 그 이제 별장을 산 기념으로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뭐 개연성이 충분하죠. 자, 그 상황인데 문제는 아마 구입 별장을 산 기념으로 단체로 휴가를 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별장 그리고 별장에 부속된 토지 구입 가격이 3억 8천만 원입니다. 3억 8천만 원. 근데 3억 8천만 원인데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전액 현금으로 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전액 현금으로 3억 8천만 원 주고. 자, 여기서부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찰도 이 부분을 의심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 문재인의 딸 문다혜 그리고 사위 서창호, 지금은 이혼했죠. 서창호 씨가 갑자기 문재인 딸 부부가 대통령 현직에 있는데 집을 팔고 뭐 이렇게 정려 절차를 거쳐서 집을 팔고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를 하죠. 근데 태국으로 이주를 했을 때 돈이 없었다. 그래서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계속 생활비를 대줬는데 어느 날부터 생활비를 끊었다. 왜?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대신 생활비를 내줬기 때문이죠. 월 800만 원 이상, 그리고 거주하는 체류비용, 뭐 집값 300만 원 이상 그런 것도 주고, 또 자녀의 국제학교 이런 비용도 줬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은 생활비가 없어서 태국에 가서 돈을 지원받는, 처음에는 부모에게 지원받다가 나중에는 이상직, 그 대신 이제 이상직에게 중진공 이사장을 줬다고 해서 문재인이 뇌물죄 수사를 받는 거죠. 그 이상직에게 생활비를 지원받던 때가 태국에 있던 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귀국을 해서 문다혜 씨는 갈 곳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문다혜 씨는 갈 곳이 없어서 청와대에 살았죠. 청와대에 퇴임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7월에 샀는데 문재인이 퇴임을 한 게 2022년 5월이죠. 그런데 퇴임하고 나서 바로 별장을 산 겁니다. 문재인이 퇴임하고 나서. 자, 그리고 명의는 문다혜다. 근데 문다혜는 돈이 없어서 생활비 지원받다가 한국에 와서는 갈 곳이 없어서 청와대에 살았다. 그런데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 여기서부터 검찰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돈이 과연 뭘까? 이 돈이 뭘까? 자, 일단 크게 두 갈래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직이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이상직이 2억 3천만 원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2억 3천만 원. 그러니까는 핵심은, 검찰 수사의 핵심은 2억 3천만 원을 문다혜에게 주고 그 대가로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장직을 받았다. 그래, 이건 뇌물이죠. 제3자 뇌물. 1억 원 이상 되면은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2억 3천만 원, 그때 이제 2억 원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2억 3천만 원을 문재인이 지원받은 것 치고는 이상직에게 해준 게 너무 많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진공 이사장 자료를 줬다고 하는데 그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장관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상직은 그 전에 주가 조작으로 실형을 산 적이 있어서 그 인사청문회에서 난리가 날 거니까 인사청문회가 없는 중진공 이사장 자료를 줬다. 자, 그러면 이상직이 문재인에게 나에게 장관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할 정도면은 장관 자료가 2억 3천만 원짜리는 아니죠. 아마 돈으로 매각매직을 하면 수백억을 주고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다른 또 이상직이 지원을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들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가 이상직이 운영하던
이스타 항공 쪽에 항공 노선을 배정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수요가 많은 이런데 그것도 특혜를 준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직에게. 자, 그런데 2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장관 자리를 요구할 정도가 되고 실제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또 그 항공사에 특혜를 주고 나중에 또 항공사를 뭐 폐업할 때 또 청와대에서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엄청난 특혜를 줬겠는가? 2억 3천만 원 가지고. 플러스 알파의 돈거래가 더 있었지 않을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 돈 중에 일부가 별장 사는데 갔을 가능성, 그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가능성은 특활비입니다. 특활비. 청와대에서 정말 특수활동비로 쓰라고 준 특활비. 그런데 그 특활비로 김정숙 씨가 옷 사고 구두 사고 수천만 원어치 감봉권으로 한국은행에서 갓 발행한 감봉권으로 옷 사고 구두 사고 했다. 그래서 지금 관련자들이 소환돼서 조사도 받고 있죠. 참고인들. 그리고 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죠. 의혹인데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활비를 펑펑 같이 다니면서 썼던 그 대신 돈을 냈던 유송하 전 이 부속실 비서관 이나 또 단골 디자이너 딸 양인혜스 씨, 양인혜스 씨도 이번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가지 않았죠. 자, 이 사람들이 특활비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유송하, 양인혜스와 문다혜 씨가 돈거래를 했다. 그 흔적이 또 있죠. 그럼 그 동네의 성격이 뭘까? 개인 돈을 줬을까? 오히려 대통령 딸이 전직 대통령 참모에게 경력금을 줬으면 좋지. 전직 대통령 참모가 전직 대통령 딸에게 돈을 보냈다. 개인 돈을 보냈을까? 특활비 아닐까? 또 있습니다. 태국에 같이 갔던 경호관의 통장으로 문다혜 씨가 돈을 입금을 했고, 뭐 수천만 원을 입금을 했고,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금 세탁을 했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자, 그러면, 이 특활비로 별장을 샀을 이유. 대통령 퇴임하고 바로 2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는 특활비를 뭐 어디다가 돌려놨다가. 아직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의 출처. 이상직이냐, 청와대 특활비냐. 또 혹시 또 다른 돈이 있을 수가 있죠. 검은 돈.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은, 이 별장을 실소유주는 문다희가 아니고 문재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이 별장, 제주도 이 별장을, 공유 숙소 서비스에 올려서, 그러니까 별장을 임대를 하는 거죠. 그때 그 휴가철이나 때 올려서 발생한 임대 수익이 있는데 그 임대 수익을 관리를 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그러니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별장을 만들어 놨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본인과 친분이 있던 송기인 신부에게서 샀고, 그리고 문재인이 그 전에 2019년에 재임 중일 때도 한번 거기 가서 묵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이 갔는데 탁현민,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갔다. 그러면 이게 문재인 쪽의 제주도 휴가 갈 때 별장으로 쓰기 위해서 문재인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채 마련해놨다 그냥. 한 채 마련해놨는데 본인 돈으로 했으면은 뭐 아무 문제 없죠. 과거에 고생했던 참모들 제주도 놀러 오면은 이 별장에서 묵어. 그런데 문다혜 씨, 돈이 없는 문다혜 씨의 명의로 샀다. 자,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자, 그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3자 뇌물죄에 대한 문재인 수사가 더욱더 확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이 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다혜는 참고인, 오히려 문다혜 압수수색인데 문다혜는 참고인, 영장을 보면은 문재인은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문재인이 피의자, 문다혜는 참고인.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피의자를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 창고의 문다해를 압수수색해서 거쳐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제 조국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주지검에서 소환조사 받았고 그전에 임종석도 소환조사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을 곧 소환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뇌물죄에 대해서 추궁을 할 텐데 특히 이 별장 미스터리가 청와대 특활비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문재인 문다해의 제주도 별장 이 파문이 당분간 전국의 중심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일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